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7분 가운데 네 번째 후보자 인터뷰인데요.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광주의 미래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이렇게 봤을 때 광주시장 후보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여론조사 지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를 믿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이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유리로를 달리고 계셔서 그런지 견제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최근 이 광주시당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이제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연말 연시만 해도 제가 광주시장 출마를 결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슨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는 지금도 뭐 모범적인 당내 경선을 하기 위해서 선대본부에 공명선거 기획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책 선거할 거고요. 그것은 비방과 모함으로는 광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지금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중앙 정부의 정책들 지금 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장 선거를 위해서 일자리 위원회 또 부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편함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광주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시장에 출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광주에 더 기여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날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났고요. 네. 시민들께서는 한결같이 광주가 너무 낙후돼 있다. 내려와서 광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민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광주 시민들의 은혜에 결초 보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광주에서부터 제가 만든 일자리 그 정책들을 시행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전국에 확산시키면 또 부위원장 역할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광주 내에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전국화시키면 바로 일자리위원회에 사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신데요. 출마 선언에서 이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출마입니다. 네. 이제 8년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마스터 플랜을 제가 가지고 있죠. 조금만 말씀드리면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들을 추격해서 따라잡는 이런 추격자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만의 고유하고 유일함을 창출하는 일이 블루오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다 전자 이런 기존 주력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에너지 등 이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저는 가장 광주다운 광주를 만들어야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광주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의양 광주의 정의로움, 예양 광주의 문화예술, 미양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에다가 전남의 자연 환경을 더해서 이것들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을 만들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도 될 수 있고 광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랄지 뭐 볼거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관광을 주로 해서 사람들의 유입을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리고 일자리라는 거에 관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광주의 주력 사업은 자동차, 전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국외로 떠나지 않고 강주에서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접목도 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산업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전 공대도 아주 초기에 이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적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 에너지밸리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한전공대나 에너지밸리 이런 이야기들은 기존의 광주시를 이끌어온 어떤 리더, 지도자분들, 시장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또 일정 부분 뭐 성과도 있다고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과 그분들과의 좀 차이점,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강점이 있다면 뭐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강주 전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강주 전남은 공동 운명체고 한 뿌리입니다. 강주 전남은 단일 경제 공동체 그리고 네. 통합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상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매 사업마다 각자 도생하고 경쟁하게 되면 상생할 수 없고 둘 다 이제 공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장이 되면 새롭게 시장이 되면 네. 전남지사와 이 문제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전 공대랄지 군공항 이전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지자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강주 전남의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그 차원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접근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신다. 그런 예. 부분이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예, 거네요. 예. 그 광주 일자리 문제는 정말 중요할 부분인데요. 그 공약을 보면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예. 핵심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이제 과거 정부에서 21번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건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상을 전환해서 강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들을 10가지를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강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공약은 빅그린 산단, 도시첨단 산단, 강주역, 강주공항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미래 산업이나 국제 관광 도시에 특화된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을 해서 12조 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지능형 잡 네. 매칭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또 신강주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텐데 최근에 제가 전남대학교 이 분야 전문가인 네. 김일태 교수를 우리 이제 선대본부의 일자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때 많은 정책과 로드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강주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켜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또 중앙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을 광주시장에다 적극적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광주의 이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예. 금호타이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지금 파업이 발생하고 지금 파업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호타이어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금호타이어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제가 문재인 캠프에 비상경제대책 단장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문제인데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고 이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은행이 이 채권단들이 노사의 동의 없이 이제 해외 매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단과 노사가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의 장에 나서서 금호타이어 회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은 제가 이제
그 캠프에 있을 때 우리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하셨고 네. 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이제 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업무가 관련돼서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소통을 했고요. 금호타이어 노조와도 제가 이런 뜻을 전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지금 금호타이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